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주말이네요. 오늘 나가보니까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완전한 가을 날씨 같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9월 4일 오후 3시, 오늘도 20분 안으로 끊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은 안 다룰 계획이고요. 그냥 한 주간의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이 나스닥은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예.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천장을 뚫을 기세입니다. 예. 일단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은 기존대로 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나스닥은.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최고치에서 조금 빠졌는데 최고치 뚫을 것 같아요. 계속 갱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엄청 좋았죠.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러시아 증시입니다. 예. 러시아 증시도 지금 나스닥 지수처럼 천장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도 증시입니다. 인도 증시 차트 보세요. 이쁘지 않나요? 이야, 엄청납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이제 베트남 증시가 최고치였는데 갑자기 델타 변이 때문에 확산되는 바람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 회복을 못했네요. 베트남 증시는. 그 전까지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올해 봄만 해도 베트남 증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엄청 났을 겁니다. 네. 그리고 태국 증시도 최고치입니다. 예. 야, 완전 내려갔다가 바로 그냥 올라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 이틀 연속으로 사고 있죠, 많이. 그게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그런데, 환율은 1181원, 80원 위에서 찍고, 최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1157원. 예. 환율은 앞으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환율이 떨어질수록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바스켓으로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겠죠. 예,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에 많이 팔았으니까요. 예, 아마 현금도 많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전문가들도 예상을 상하이 증시, 중국 증시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중국 증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증시 중에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공을 많이 들일 종목들은 주가가 날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규제를 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제일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중국에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규제를 해서 화웨이를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네. 수입이나 기술이나 장비 이런 걸 수입을 못 하죠. 일단 기술력도 없지만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지만 걔네들이 돈을 들여서 뭘 한다고 해도 외국에서 중국이 전형적으로 잘하는 게 카피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해도 외국에서 들여올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ASML 장비, 그 EUV 장비 아닙니까? ASML이 만드는 그 미국이 규제하는 한 중국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반도체를 엄청 키우려고 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SMIC죠. 예, 대표적인 종목이. 그리고 2차 전지도 많이 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비중이 가장 높고 시장 성장 속도도 가장 빠르죠. 그리고 EU가 그렇고요. 미국이 가장 늦죠.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유독 보는 것 중에 요즘 폭락한 게 있습니다. 예, 과창판 지수라고, 최근에 엄청 폭락했습니다. 거의 뭐 1630에서 지금 뭐 1400까지 떨어졌죠. 230포인트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과창판 펀드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조금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러나 떨어지면 삽니다. 예,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삽니다. 근데 이 떨어진 이유가 규제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시진핑이 북경에다가 베이징에다가 정권거래소 설립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 베이징 정권거래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창판에 상장된 종목들은 주로 벤처 기업이거든요.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이 규제를 해도 또 자국 기업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네들 공산당에게 좀 대드는 애들은 손봐주고 말 잘 듣는 애들은 키워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시진핑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주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상승률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한 주간에. 그러니까 이걸 봄으로써 이제 어떤 종목에 그러니까 수급이 몰려서 어떤 종목이 올랐냐, 현재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산업이냐, 이런 흐름을 좀, 그러니까 맥이라고 하죠. 흐름을 꾸준하게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흐름을 놓치기 시작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기간별 주가 등락 순위를 보는 건데요. 일단 위메이드, 이게 게임주죠. 예, 위메이드가 주간 상승률이 100%가 넘네요. 예. NK맥스 바이오죠. 이게 NK맥스, NK세포치료제로 무슨 암의 한 종류 완전 관해됐다고 해서 좀 많이 올랐죠. 예, 61% 정도 올랐네요. 한국 BNC 코로나 치료제, 예,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 일진파워는 아마 원자력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형솔루텍은 이제 아마 핸드폰하고 관련돼 있을 거 카메라 모듈 새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뭐 정치 테마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윌링스 제가 말씀드렸죠. 윌링스가 주간 37%. 이거는 전기차 충전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인텔리언 테크. 예, 아이폰이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문자, 이렇게 데이터 전송하는 것 때문에, 예, 위성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죠. 27.77%.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삼성 폴더블 폰 27%.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보다 한 주간 더 많이 오른 것 같네요. DKT도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언급했는데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증하고 난 뒤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25.35%. 대주전자재료가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많이 올랐죠. 25%. 예, 막판에 올랐습니다. 에코캡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고요. 예. 인트로메딕은 싸이월드 옛날 싸이월드에서 하던 걸 지금 부활시킨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좀. 네. KG 모빌리언스는
2, 4분기인가요? 뭐 이게 전자결제, 홈쇼핑, 뭐 이렇게 전자결제가 금액이 엄청 증가했다고 해서 이제 올랐죠. 예. 이 정도로 보고, 지금 약 한 10분 지났네요. 예. 그리고 종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근데 지금은 매매 거래 정지된 종목입니다. 어,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뭐, 항공주도 있을 수 있겠고, 여행주도 있을 수도 있겠고, 호텔, 면세점, 뭐, 이런 관련주도 있겠는데, 오늘은 그 항공주를, 그 매매 거래 정지 중인 항공주, 제주항공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항공이 얼마 전에 액면가 무상감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발표했거든요. 유상증자요. 예, 유상증자는 작년 8월 달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하죠. 예, 그만큼 지금 항공주들의 자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기간 안정자금 뭐 정부에서 뭐 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7% 정도 그렇게 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신용도가 떨어지니까요. 아무래도 매출도 안 나오고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제주항공에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저는 어 여기 처음에 상장할 때는 이 발행 주식수가 350만 주였습니다. 350만 주. 맞죠? 350만 주. 예. 여러 번 해서 뭐 지금 작년 8월 유상증자를 1214만 2857주를 했죠. 그래서 현재 발행 주식 수가 3850만 주 정도 됩니다. 3850만 주. 예.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그 일정을 한번 볼까요? 유상증자, 예. 1126만 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3850만 주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한 이후에 한 5천만 주 정도 되죠. 5천만 주. 그 이번에 유상증자하는 금액은 원래는 신문 기사에 나타면 2,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2,100억에서 약간 못 미치죠. 2,000 뭐 66억 정도 되나요? 2,066억 정도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원래 18,650원이 1차 유증 발행가였는데 그 이후에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2차 발행가가 이제 18,350원 나왔는데 원래 1차, 2차 중에 낮은 가격을 확정가로 하죠. 그래서 아마 18,350원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날짜는 10월 13일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유상증자 비율이 23.44%입니다. 23.44%. 예. 근데 여기서 참 저는 그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는데 한 주, 아예 여기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이면은 오늘이 9월 4일이잖아요.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이면은 그러면 목요일 9월 2일 그죠? 목요일에 샀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9월 2일까지 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8월 27일부터인가 9월 9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8월 27일 이후부터 9월 2일까지 살 수 있는 기간에 살 수가 없어요. 유상증자를 받고 싶어도 그 기간에 살 수가 없었고 그 전에 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작년에 유상증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유상증자를 해서 그때도 우리 사주 조합의 20% 정도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의 20% 정도 배정하는 물량은 보호 예수가 걸려요. 예. 그래서 그 보통 1년이거든요.
1년인데 그때의 유상증자 상장일이 2020년 9월 3일이었어요. 그럼 1년이면 2021년 9월 3일이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이제 그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을 보관해주는 한국증권금융인가요? 그쪽으로 일주일 있다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예수 해제일이 9월 10일입니다. 올해 9월 10일. 그리고 제주항공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아까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 날 다시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 날짜가 똑같죠. 아까 보호예수 해제되는 날이 9월 10일. 그리고 무상 감자에 대한 매매 정지, 거래 정지 기간 해제되는 게 재개하는 게 9월 10일. 예. 그래서 날짜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존 주주들 있잖아요. 작년 유상증자로 우리 사주를 받았던 사람도 그냥 기존 주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9월 6일이 기준일이고 해제되는 게 10일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주주가 되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물량을 받는 거죠. 그 물량을 받은 사람은 뭐 청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이외의 상황이고 어쨌든 물량은 자격은 생기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생기는 거고 9월 10일 날에 제 같으면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다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제주항공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다기보다는 재밌는 거는, 잠시만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게, 유상증자 금액, 발행가가 18,650원에서 18,350원으로 300원 다운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 2,100억 정도였는데, 그죠? 예. 그리고 뭐 한 개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아까 8월 13일 날 주주총회를 하면서 제주항공의 발행 주식 수를 2억 주까지 늘렸습니다. 2억 주. 그게 어디 있었는데 제가 지금 8월 13일 날 임시주주총회를 해서 현재 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를 2억 주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유상증자하고 난 이후에 5천만 주 정도 되죠. 대략 계산하면 5천만 주. 그러면 이건 뭘 감안한 것이냐? 이거 언론 기사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코어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리오프닝 된다고 해도 이 회사가 흑자를 내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유상증자를 또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차입을 할 것이냐? 그거는 뭐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인데 그 정도 여유를 뒀다는 겁니다. 발행 가능 주식수를 2억 주까지 둠으로써 향후 미래에 자금이 또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9월 10일 날 작년에 유상증자했던 물량 보예수가 해제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무상감자건으로 매매 거래 정지된 게 9월 10일 날 재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9월 10일이면 언제죠? 9월 10일이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제주항공 주가를 꼭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눈여겨봐 주십시오.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아마 항공주는 좋을 거예요. 저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리오프닝 해가지고 비행기가 뜬다라고 했을 때, 국제선이 뜬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런 게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막 오르던 것이 현실로 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22,800원 거래정지 기간의 그 주가가 22,800원인가? 그렇죠? 22,800원. 이 주가는 이 설명이 안 되는 주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회사 지금 실적이 없죠? 예,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죠. 이건 지금 온통 빨간 것인데, 예. 그래서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액면가 무상 감자를 했거든요. 그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에 액면가 무상 감자를 하고 1조 원에 가까운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유상증자 아직 그 공시 안 했습니다. 예. 추진한다고만 했지. 그래서 액면가 무상 감자 매매 거래 정지를 했어요. 한 달 정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제주항공은 특이한 게 액면가 감자 무상 감자를 하는 매매 거래 정지 기간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처음 봐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제주항공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9월 10일 날, 그러니까 보예수 해제가 되고 매매 거래 재개가 될 때에 어떤 그 전략을 세울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유상증자는 곧 하겠죠. 아까 유상증자 일정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일정을 안 봤나요? 예. 어쨌든 가격은 18,350원이 될 것 같고 그 우리사주조합은 여기 10월 18일 날 하루 청약을 받네요. 이것도 역시 이제 한국증권금융에 위탁이 되면서 그 위탁되는 날짜 기준으로 1년간의 보호 예수가 걸리면 내년도 2022년도 10월 18일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그때 주가 그러니까 18,350원보다 높다고 하면 수익을 내는 거죠. 예. 그때 주가는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이제 기존 구주주는 18일부터 19일 이틀간에 되고요. 이 유상증자분이 그 상장되는 날은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예, 이때 상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주조합엔 그는 1년간 보유했기 때문에 묶여서 이때 뭐 상장되더라도 팔 수가 없죠. 예, 이때 상장되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구주주가 받은 물량을 어,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 안 팔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된다는 거는 대부분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일단 제주항공의 주주분들께서는 이 지금 다트에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보시고 그리고 뭐 이 예측이라는 거는 힘듭니다. 이게 뭐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은 진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예. 내일의 주가를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대응을 할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일 이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그때 움직임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주말이라서요. 예, 간단히 해봤고요. 내일은 한 주를 준비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